채권자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아. 근데 여기는 지금 사실은 빌린 것 자체는 뭐 안 빌렸다고 쌓을 생각은 없어. 그렇지? 그래서 여기 소장을 냈어. 그러면 지금 답변서를 내라고 하는데 본인 마음가짐은 어때? 거기서 돈 1,000만 원 빌려갔다고 왜 안 갚냐고 소송을 냈어. 그래서 받아봤어, 소장을. 답변서 어떻게 낼까? 빌린 거 인정되고 그냥 형편이 어려워 지금. 막 미안해. 보는 것 자체가 미안해서 그냥 피하고 있어. 그냥 떼먹을 생각까지 있지는 않다면 참 애매하지. 빌렸어. 근데 참 난감해. 그랬을 때 답변서가 어떻게 하겠니, 여기서? 답변서에 미안하다, 갚을게 뭐 이렇게 쓰는 것도 뭐 하면 보통은 그냥 계속 반응을 안 보이는 거야. 답변서를 안 내요. 그냥 답변서 내용이 실제 빌려준 게 아니라 뭐 쓰라고 줬는데 왜 그러냐 라면 답변서 써야지 그게. 근데 여기처럼 그냥 어쩔 수가 없어. 참 민망해. 민망한데 그래도 솔직히 거기다가 미안하다 뭐 형편이 이렇다 라고 써서 내는 것조차도 참 난감해.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답변서 안 낸단 말이야. 안 내. 그럼 법원이 어떻게 처리돼? 256조에 보면 이제 이 조문이 지금 중구난방 왔다 갔다 해. 내가 절차법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내 설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 제1심 절차에 관한 게 소장을 내는 게 248조에서 시작해. 그럼 247조까지가 총치에 관한 이런 조문이야, 민사소송법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판택된식이라고 그래서 민법 총칙처럼 소송법의 총칙이 247조까지 쫙 있고 248조가 이제 편이 바뀌면서 이제 소장을 제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조문이 247조까지가 총칙 조문이 있다고 생각하고 248조에 그러니까 아까 하나 조문 나온 게 150조 1항 같은 건 총칙에 있는 조문이고 지금 이제 248조 이하에서 소장을 제출한다라고 248조부터 시작하는 그 조문에 조금 더 가다 보면 256조와 257조 등이 있어. 그래서 256조에 가보면 이제 248조에 소장을 제출한다. 그 다음에 249조의 소장에는 이런 기재사항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쭉 가다 보면 256조에 가서 보면 이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 규정을 이제 조문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갈 건데 지금 계속 큰 테두리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256조에 가서 보면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내야 돼. 30일 이내라는 게 조금 벅찬 기간일 수도 있어. 자기가 제대로 답변하고 준비하고 하려면. 근데 일단은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라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내야 되는데 근데 이쪽 입장에서는 뭐야? 그냥 빌린 거 맞다라고 했을 때 답변서에 빌린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못 갖고 있습니다. 라고 써서 낼 수는 있어. 뭐 그렇게 내줘야 원래는 뭐 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볼 때 잠수 타고 있을 정도까지 됐고 하여튼 빌린 건 맞는데 뭔가 형편이 안 돼서 못 갚을 때는 답변서에 그렇게 뭐 써서 좀 기다려 달라든지 뭐 하면 여기서 기다려 줄 수 있다든지 할 수 있는데 참 잠수 타고 있는 와중에 지금 뭐 우연히 소장은 제대로 내가 갖고 있는 주소에 뭐 송달 받았긴 하지만 마땅히 답변서 쓸 거리가 없을 때는 답변서를 안 낼 수도 있는 상황도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안 내면 그대로 257조에 보면 경우에 따라서 100%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민사사건은 뭐야? 좀 아까 답변을 안 하면 아까 150조 1항 가르쳐줬듯이 상대방이 들어온 공격에 대해서 대꾸를 안 하면 자백으로 간주한다. 자백으로 본다. 자백 그 자체는 아니지만 자백으로 간주한다의 틀에 의해서 이쪽의 주장이 답변을 안 하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는 자백한 것으로 보니까 원고 손을 들어줄 수가 있고 그래서 257조의 원고 승소에 무변론 판결이라고 그래. 변론 없이라는 의미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 답변서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공식적으로 형사소송에서의 공판처럼 민사사건에서 답변서가 나오면 이제 그걸 갖고 원고 피고를 법정에 불러서 변론을 열게 돼. 변론을 열어서 판결을 가는 거야. 변론이라는 건 뭐야? 원고 피고를 불러서 자기 주장이나 자기 억울함이나 반대 당사자에 대한 반박이나를 판사한테 밝혀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변론에서 얻어진 주장과 증거 등에 의한 판결을 가는 건데 지금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러니까 다시 총칙적인 조문인데 134조에 보면 판결이라는 권리보호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변론을 통한 억울함 등을 듣고 나서 결론을 내려라라고 표현한 게 134조의 필수적 변론의 원칙이야. 필수적 변론.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의 필수적이라는 말은 필수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용어 비슷하게 이해하면 돼. 필수적 변론. 변론을 거쳐서 판결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은 공판 중심주의에서 뭐 공판을 항상 중심으로 해서 형사 판결을 해야 된다. 그 공판에 해당하는 게 민사소송의 변론인데 변론을 열어서 판결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되게 이례적인 거야. 변론 없이 257조에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이례적인 건데 그 경우는 왜 그래? 변론이라는 것은 억울함을 듣기 위해서 판사가 불러가지고 공개된 법정에서 쌍방의 억울함을 심리를 해서 내리는 결과인데 여기서 답변을 안 하니까 굳이 변론을 열어서 이것의 다툼을 확정하기 위한 사실 확정을 위한 이 절차를 열지 아니한 채 257조의 무변론 판결,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는 이 무변론 판결이 한 건에 되게 쉬운 거야. 다만 변론이 이제 열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지. 뭐 아주 간단한 것도 하여튼 변론에 한 번 와야 되고 좀 복잡하면 한 번만에 안 되면 변론을 속행을 해. 또다시 4주 만에 열고 속행이라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열거나 그 다음 주에 바로 열지는 않고 그 재판부가 갖고 있는 사건을 한 바퀴씩 돌리는데 한 4주씩 걸려. 그러니까 그 마무리가 못 되면 한 4주 뒤에 또 기일이 한 번 열려. 속행 기일이 열려. 또 한 4주 뒤에 속행 기일이 열려. 그래서 변론 기일 한 5, 6번 가면 1년 간다는 게 그거야, 재판이. 그렇지? 그러니까 또 2월 달쯤 되면 인사이동하니까 재판부가 바뀌니까 한 두어 달이 뭐 이렇게 확 날아가. 여름에도 한 3주 정도 휴정도 있고 해서 뭐 그런 거 전화 빼면 한 변론기를 5, 6번 하면 1년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변론이 열려서 어느 정도 다 확정해서 판단을 하게끔 가타부타 판단을 하게끔 당사자한테 더 펼칠 주장이 있느냐, 더 펼칠 증거 신청할 게 있느냐, 증거 조사할 게 있느냐에서 마무리되면 변론을 종결한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다시 봐. 답변서가 나오면 이제 첫 번째 변론기를 열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속행기일이 열릴 수도 있어. 그것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간단한 건 한 번만 해도 끝날 수는 있지만 두 번 열어, 또 세 번 열어, 네 번 열어. 그래서 뭐 시점은 한 6개월, 7개월, 8개월 흘렀어 벌써. 소장 제출한 때부터. 그래서 한 8, 9개월 흘러서 한 세네 번째, 네 번째에서 이제 증거조사 같은 것도 하고 하면서 이제 다 주장이 상대방으로부터 부인당하면 증거조사까지 해서 증거조사 기일까지 돼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며 성숙됐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당사자한테 더 펼칠 주장이 있느냐 없느냐 증거조사 할 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한 끝에 그럼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마감한다는 의미가 변론을 종결한다는 얘기야. 변론을 종결하는 거야. 그래서 마감을 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사면의 그 오른쪽으로 화살표로 흘러간 그림을 보면 이해될 거야. 그래서 사면에 그런 그림이 있어. 그래서 변론을 종결을 해. 변론을 종결하면 이제 한 3주, 2주 뒤에 판결을 선고하는 거야. 종결한 날 바로 선고하지는 않고 종결하면서 3주 뒤에 선고하겠습니다. 그래. 근데 그 2주, 3주 정도 뒤에 하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 이제 변론을 종결한 다음에 판결을 선고하는 그게 조문이 요런 판결에 관한 조문은 총칙에 또 198조 뭐 이런 데 있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또 맞나? 모르겠네. 몇 줄인지 모르겠네. 그 판결에 관한 게 조문이 그 부분에 있어. 190, 200, 뭐 그런 언저리에 있어. 이건 총칙 조문에 또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각주 1번부터 뭐라고 했어. 되게 친절하게 써놨던 것 같은데 각주 1번부터 보면 내가 첫 각주 1번이 그런 게 들어가 있네. 조문의 구조가 이게 쉽지 않다. 오히려 소재기는 어떻게 본다면 흐름상 248조의 2편에서 시작하고 판결의 종착점에 판결에 해당해서 뭐 그쪽에 앞에 총칙에 있다. 그런 것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써준 책이야. 이게 그러니까 다른 책하고 좀 틀린 게 그런 거야. 일단
판결로 그렇게 해서 가는 거야. 무변론 판결. 그러니까 이 변론이라는 건 뭐야, 여러분이? 특히 이제 형사는 일정 범죄에서는 배심제도 있으니까 뭐야. 이 변론이라는 게 설득하고 자기 주장을 납득시키는 거야. 누구한테? 판단자인 법관한테. 그런 장면이 변론인 거야. 그렇지? 형사소송은 공판이고. 근데 형사소송은 더더욱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사람의 배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인 법관 말고 누구를 설득시키는 거야? 그 일반인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인을 설득시키려니까 자기의 억울함이나 자기의 주장을 잘 이 법정이라는 플로어에서 설득을 시켜야 돼. 근데 민사소송은 그런 장면이 일반 배심원 제도도 없고 판사한테 서면에 입각해서 보통은 민사소송도 구술주의라는 심리원칙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말로 이렇게 자기 주장을 펼쳐야 되는데 말로 펼치면 두서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빠뜨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판사가 내가 말로 후딱 해버렸는데 이 주장을 내가 되게 중요하게 포인트로 했는데 판사가 과연 왜 오늘 보고 오늘 결론 내려주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6개월, 7개월, 8개월 뒤에 판결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많은 사건 중에 그 다음에 6개월 전에 내가 일리 있는 주장을 펼친 게 제대로 반영돼서 나올 건가 아까보잖아. 그러니까 서면을 내는 의주가 실질적으로는 서면을 내는 식으로 전달이 돼. 근데 원래는 법정에서 어떤 공식적으로 그런 서면을 내고 하는데 지금 답변서를 안 내거나 했으니까 이 변론이 열리지 않는 거야. 변론이 열리지 않으니까 지금 그대로 자백으로 간주돼서 이게 156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 아니, 256조. 256조 그 표현 한번 읽어봐. 자백한 것으로 보아. 뭐 그런 표현이 있을 거 아니야. 256조 봐봐. 답변서를 30일 안 나면 257조인가 봐봐. 그래서 256조에 30일 이내 답변서를 원칙적으로 내라. 그다음에 257조에 그 부분 한 번 읽어줘봐. 뭔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처럼. 그런 문구 하나 있을걸? 257조인지에 보면. 무변론 판결 부문에 봐봐.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그런 표현 있잖아. 1항에. 원고 승소 판결할 수 있다. 근데 그런 단계가 있는데 이제 답변서를 내면 이제 싸움이 된 거지. 나 억울하다. 이런 답변이 나올 거 아니야. 나 이거 그런 일 한 적 없다든지 내가 왜 그러느냐든지 해서 답변이 나오면 이제 변론을 열어서 변론에서 이제 다툼을 돼. 이제 다툼에 대한 확정을 하기 위한 과정이 가는데 그게 1차 변론기만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2차, 3차, 5차로 가는 그 변론이 열리는데 이 변론은 원래 법정에서 이제 나와서 원고가 진술을 하고 피고가 진술하는데 구술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면만 낸 거로는 완결된 게 아니라 원고가 첫 번째 법원에 냈던 소장과 피고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냈던 답변서를 전제로 해서 첫날 변론기일에 만나서 원고가 또는 뭐 이제 소송 대리인이 붙었을 때는 소송 대리인이 하겠지만 하여튼 원고 측이 소장에 입각해서 진술을 하는 거야.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한마디 했어. 몇 월 며칠자 제출해 놨던 소장을 진술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그 소장에 담긴 2, 3페이지, 10페이지의 내용이 진술된 것으로 보는 식으로 했는데 그건 원래 구술주의에서의 심리 원칙에 대해서는 너무 심한 잘못이다 해서 요새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소장에는 한 30페이지, 20페이지, 10페이지를 썼더라도 간략하나마 내가 이리저리 요리해서 한 요약적으로 한 3분, 5분에 구술로 핵심적인 얘기를 진술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판사한테 이리저리 해서 돈을 못 받았는데 변제기가 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제기가 지나도록 아무 대꾸도 없고 그래서 못 받았기 때문에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정도 핵심적인 얘기는 해야 돼. 변론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제대로 딱 다이렉트하고 핵심적인 걸 딱 정리하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옛날에는 첫날 변론기일에 원고가 몇 월 며칠 날 제출했던 소장을 진술합니다. 약 10초 만에 딱 하는 거야. 피고는 몇 월 며칠 날 피고는 또 몇 월 며칠 날도 상당한 기간 미리 내지도 않아. 어제 접수하거나 오늘 아침에 접수해가지고 답변서 진술합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 근데 그 내용이 답변서의 내용도 알맹이가 없어. 그냥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합니다 정도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미주알 고지알도 없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첫 변론기일이 열렸던 게 과거 시스템인데 요새는 조금 답변서도 충실하게 제출을 내용을 담아서 제출하게 시키고 30일이라는 게 좀 짧다면 짧지만 그렇게 기간을 두면서 그래서 그게 좀 짧지 않느냐 이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답변서를 제대로 내라 라고 해서 첫날 변론기일에 그 원고는 소장에 입각해서 주장을 펼치는 거고 구술로
하나 똑같은 걸 그냥 30분 지리부진 읽으면 또 그것도 그렇지. 그러니까 한 3, 4분 핵심적인 내용을 하고 피고도 답변할 내용이 뭔가 있다면 한 자기가 나름대로 이런 일에서 원고 청구가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 법정은 이렇게 해서 구술로 펼치는 거야. 구술로. 그 소장과 답변서는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서면 등은 원고든 피고든 준비 서면이라고 불러. 뭐를 준비하는 거겠어? 지금 내 말에 비춰서.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이야. 변론을 준비하는 준비 서면 중에 원고의 첫 번째 독특한 것을 소장이라고 부른다고 이해하면 되고 피고의 첫 번째 준비 서면 중에 독특하게 나오는 그것을 답변서라고 이해하면 되고 그 뒤부터는 이제 준비 서면을 내는 건데 결국 준비 서면은 이해했는데 준비는 뭐를 준비하는 의미냐면 변론을 준비한다의 의미다라는 거지. 그래서 변론에서 그럼 준비라는 의미는 뭐야? 완결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완결이 아니라는 의미지. 그러면 완결은 어떻게 해야 된다? 구술로 하는 거다. 법정에서 구술로 하는 거다. 근데 지금 무변론 판결은 그러한 변론을 열지 아니한 채 이런 지하의 원고 승소 판결도 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자백한 것으로 보아. 왜? 답변서를 안 냈기 때문에. 라는 시스템인 거지. 그치? 그래서 답변서를 제대로 내면 이제 이 법정에서 이렇게 구술로 변론이 펼쳐지는 거고.